자, 중간고사 대비용 수업 자료. 뭐, 나머지 수업 부분들은 뭐, 실시간으로 수업이 됐으니까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에 우리 다뤘었던 수제 텍스처 매핑에서 가장 중요한 스케치 UV 다루는 방법 수업을 보충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델링 자체를 뭐 펀딩해서 사서 쓰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펀딩하는 모델들을 잘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처의 결정적인 차이에 있다라고 그랬었죠. 어,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은 차차 느끼게 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남이 쓰는 모델링을 우리가 쓰는 거하고 어, 저만의 것을 여러분들께서 갖춰서 쓰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스케치업이 아니라고 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수제 텍스처의 위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먼저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수제 텍스처 제작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뭐 여타 다른 작가분들에 비해서 좀 다루는 방법이 상당 이상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배웠으면 가급적이면은 전부 다 이 방법을 좀 사용을 해서 많이 습관을 좀 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샘플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책상부터 만들고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사각형 R툴부터 좀 누르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책상 하나 만들면서 요거 이용해 갖고 차이점을 좀 보면서 가도록 하자고요. 사각형 판 하나 만들고 R툴로,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다리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사각형 R툴로 조그만 네모 다리를 하나 둘, 그리고 M 컨트롤로 와서 책상 다리를 하나씩 빼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오른쪽 클릭해서 대칭 이동 기준 파랑 방향으로 뒤집어주고,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를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텍스처 같은 경우는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스케치업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나무 텍스처 이용해서 좀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좀 이제 차이점을 좀 눈에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좀 키울게요. 텍스처의 크기를.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 편집 탭이 있는데, 그래서 가로 크기 키우는 방법 얘기를 했었었죠. 이전에 다뤘었던 그 텍스처의 일반 작동 방식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았던 데다가 실시간으로 다들 잘 받아들였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 거부터 이제 좀 수제 텍스처를 좀 바를 거예요. 지금 일단 기본 텍스처를 만들어 놓은 것들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뭐 보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일반 텍스처 같은 경우는 하지만 보면은 이제 위화감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모델링 자체는 뭐 자기가 눈 감고 쓰게 되면은 뭐 난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니까, 뭐 요 상태로 쓴다고 그래서 뭐 자기께 뭐 크게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요 상태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텍스처가 매핑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매핑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뭐 텍스처 바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겠지만, 텍스처를 바르는 행위 자체를 이제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치업에서는 매핑이라고 부르고,
앞으로 뭐 용어상에서 혼동이 약간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우리가 뭐 용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는 그런 건 아니니까 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핑이라는 단어가 텍스처를 바른다라는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는 없는데 만화 작가가 쓰는 매핑이라는 것이 자기 그림하고 어울리는 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적으로 두고 작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텍스처 매핑은 좀 뭐랄까 약간 지양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은 일반 텍스처 매핑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고, 자, 두 번째 거부터 이제 좀 차이점을 좀 볼 텐데, 일단 제 거 모델링을 좀 살짝 보여드리면은 볼까요? 뭐가 있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좀 켜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좀 단점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수제 텍스처 매핑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직접 그린 텍스처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제법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얻어지는 효과 자체가 워낙에 현저하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제 텍스처 매핑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두고서 쓰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작품에서 쓰고 있는 일반적인 그 모델링에다가 수제 텍스처 매핑을 이제 버릇처럼 이제 습관을 들여갖고 쓰는 부분인데, 이 보시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좀 이제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물건이기는 한데, 살펴보면은 이 이제 난간 다리거든요. 여기 결과적으로 이 난간 다리인데, 뭐 이제 잡고 있는 부분들의 다리죠. 여기 이제 직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살펴보면은 꽤 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나무인데요. 나무 재질인데 왼쪽 오른쪽을 좀 비교해서 좀 볼 수 있게 좀 따로 칠해 볼게요. 요거를 이쪽에는 목재를 좀 비슷한 색상 이렇게 좀 발라놓고, 이 지금 색깔 자체가 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왼쪽은 이제 수제 텍스처로 매핑을 한 결과물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 텍스처로 매핑을 한 결과물이에요. 자명하죠. 어느 쪽이 자기 만화 작화에 조금 더 그림이 붙겠느냐는 이제 명확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수제 매핑의 가장 핵심적인 우위가 뭐냐면은 만화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제 만화처럼 보인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자기 작화에 어울리는 채색을 갖다가 직접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채색을. 왜냐면 이제 채색법 자체가 작가마다 다들 차이가 있고, 뭐 아무리 채색을 자기 뭐 스킬이 없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 명확한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뭐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다만 이제 용량이 좀 올라간다라는 지점, 이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모델링 자체를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점 또한 많이 희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수제 텍스처에서 매핑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좋아, 일단 알겠다라는 거죠. 그 수제 텍스처로 만들면 좋다.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제 맨 처음으로는 좀 나무 목재 텍스처를 기본적으로 좀 만들어 놓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제 텍스처를 만든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재질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재질이 이렇게 있는데
요 한 칸, 이 이제 텍스타일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요 한 칸, 이 한 칸짜리를 갖다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한 칸을 직접 그려서 제작하는 게 수제 텍스처입니다, 결국에. 이게 수제 텍스처 매핑이에요. 요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 놓고서 쓰는 거죠. 자, 그래갖고 요거를 만드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게 요령이 있는지 한번 좀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캔버스를 하나 새로 좀 만들어 주시고, 뭐 일단은 크기 자체는 상관은 없습니다. 캔버스의 크기 자체는 어차피 잘라서 쓸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자, 직사각형 선택 툴로 영역을 일단 좀 잡아주세요. 영역을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 맨 처음으로 칠하는 거는 요 나무니까 우리 좀 갈색 계열에서 Alt 딜리트 이용해서 정경색 채색을 좀 해주시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연한 색으로 칠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이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스트로크 라인에 의해서 조금 더 명도차를 줄 거기 때문에 사각형 M 툴로 전체 채색을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선택 영역 축소 버튼 있죠? 예. 선택 영역 축소 버튼. 자, 요거를 눌러 갖고 한 10픽셀 정도 살짝 안으로 들어가 있는 선택 영역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감으로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수제 텍스처 만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이 이 스트로크 라인이에요. 요 이제 약간의 미세하게 있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스트로크 라인을 주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 뭐 몇 미리 정도인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감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감으로. 지금 이제 전체 모델링 그 텍스처 이미지에서 지금 굉장히 얇게 선이 들어가 있는데, 요 정도로 보일락 말락하게 이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 되고 너무 얇아갖고 아예 안 보일 정도도 안 돼요. 이 텍스처가 이후에는 되게 크게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작게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인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얇은 두께로 이 스트로크 라인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 자, 지금 선택 영역을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채색이 되는 방식은 여기 안에만 채색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후 여기 이제 칼라 피커에서 여러분들 썼었던 채색보다 조금 더 진한 채색으로 다시 한번 전체 채색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보시는 것처럼 내외각이 지금 안쪽과 바깥 용역이 이제 색깔이 명도차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채색을 좀 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칠하게 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갈색 부분 안쪽에 해당되는 영역에서만 칠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도차를 조금 더 준 색으로 이용을 해서, 뭐 저는 이제 불투명 수채화 갖고 조금 더 진한 단차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편인데, 목재 만들 때 이렇게 쓱쓱쓱쓱 단차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단차를. 이 나무 질감이 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때 이제 나무결을 갖다가 여러분들 채색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차를 조금씩 줘가면서, 나무의 결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이테 결,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좀 단차를 줘가면서 만드는 게 좋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이걸 실사처럼 그리는 거는 크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사 이미지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자기가 비슷하게 그리려면은.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수제 텍스처를 만드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었던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텍스처 매핑에서의 그 일반적인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화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화처럼 보이게끔 하는 게. 만화처럼 보이게 그려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요것만 갖고는 이제 뭐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차를 좀 만들었으면 일반 펜 툴 같은 걸 이용을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단차 결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넣어주는 거죠. 결을. 이 만화로 만드는 거예요. 만화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요런저런 흠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선택 영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아직 선택 영역을 살려 놓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후에 이 스트로크 라인에다가 또 한번 이제 중요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선택 영역이 풀려 있어서 나중에 좀 번거롭게 일이 되는 부분을 상당수 이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선택 영역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다가 이런저런 기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진하게 해줬으면은 이제 조금 더 밝은 색깔 이용해갖고 이런저런 생채기 냈던 부분에다가 이런 하이라이트 같은 거 살짝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 만화적인 표현을 나뭇결에다가 이제 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해놓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마음 임의대로 표현이 됐다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 스트로크 라인을 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선택 영역하고. 자, 스포이드 툴로 요 색을 찍습니다. 요 색, 요 가장자리에 있었던 이 색을 찍어서 펜툴 이용해서 지금 선택 영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 계속 안쪽에다가만 작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라인을 조금씩 안으로 침범시켜서 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부분이 이제 진하게 표현이 돼 있는 거, 그냥 일직선으로 매끄럽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오른쪽에 있었던 부분은 여기는 이제 뭐 우들투들하게 막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은, 매끄럽게 하는 거는 어찌됐든 정돈이 되게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여질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라인을 조금씩 깨주면서 들어가면은 정돈은 돼 있지 않지만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배가시켜 주기 때문에 스트로크 라인을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깨서 이미지를 흐트러뜨려 주는 겁니다. 집중성을 좀 깨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해요. 불규칙이 규칙성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띄엄띄엄 너무 많이 스치지는 말고 적당히 살짝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지루해질 때면은 한 번쯤 이렇게 불규칙한 이미지가 좀 보이게끔 이렇게 좀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갖고 일주 다 만들었으면 이제 다 됐으면은 선택 영역을 이제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컨트롤 D 이용해서 선택 영역을 제거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씩 지루할 때쯤에 이런 패턴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러운 무늬를 얻을 수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로 일단은 복사를 하세요. 이 이미지를. 지금 현재 캔버스에는 이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안에 채색이 되어 있는 데이터만 들어가게 될 테니까. 자, 그런 다음에 파일에서
클립보드 신규 작성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온전히 요 녀석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파일을 내보내기를 할게요. 이 텍스처 자체는 제작하는 건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으로 끝이고, 자, 파일에서 여러 페이지 내보내기, 일괄 내보내기를 하시고, 이미지는 png 파일이 이미지 보존율이 높으니까 png 파일로 반드시 좀 제작을 해주시고, 제목은 뭐 나무, 공일로 제작을 해서 내보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 출력 사이즈 지정인데, 출력 사이즈 수제 텍스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핑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워요.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경량화가 잘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수제 텍스처 경량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미지는 출력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데, 최대 512 픽셀, 512 픽셀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 이미지의 이제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수제 텍스처 경량화를 위해서 이미지 크기는 잘 안 보이죠? 512 픽셀, 이미지 크기는 512 픽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출력 사이즈를 512 픽셀로 폭만 맞춰주시면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크기 따라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내보내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책상 모델링 만든 걸로 돌아와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수제 텍스처 매핑을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지금까지 한 건 일단 텍스처를 수제 텍스처를 제작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매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하나 알아둬야 되는 툴이 하나가 또 있는데, 매핑을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난 수업에서 다뤘었던 그 방식이 일반 텍스처 매핑이었고, 일반 텍스처 매핑, 수제 텍스처를 매핑하려면은 별도의 루비를 좀 다루시는 게 중요해요. 그 루비가 뭐냐면은 이 스케치 UV라는 툴입니다. 스케치 UV라는 루비, 이걸 반드시 좀 설치를 해 두셔야 되고, 자, 설치하는 방법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일단 파일을 카페 통해 갖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 창에서 확장 관리자 보면은, 창에서 확장 관리자, 영어로는 익스텐션 매니저로 뜰 거고요. 자, 여기서 확장 관리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가 나오고, 여기 확장 설치 버튼 눌러갖고 스케치 UV라는 항목을 찾아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러주시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설치가 이제 완전히 설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루비가 깔렸다라고 상정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 수제 텍스처의 장점은 명확한데 이게 왠지 이미지상으로는 일반 텍스처보다 바르는 게 일일이 바르는 거, 수제니까 이름이 들어간 게 수제니까 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제 텍스처를 매핑을 할 때 빨리 그냥 일반 페인트 통으로 우리가 채색 찍듯이 그렇게 빨리 채색하는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손에 붙이지 않으면은 꽤 다루는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해 두셔야 되는 게 단축키 지정입니다. 단축키 지정. 자, 단축키 지정 해볼게요. 창에서 환경 설정 가시고,
여기 이제 바로가기가 있는데 단축키가 있어요. 쇼컷으로 이제 영문판에서는 표현이 돼 있을 거고. 이거 또 영어도 써줘야지 또. 영문판에선 쇼컷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바로가기인데 단축키로 돼 있군요. 한글판에 단축키. 자, 요거를 이제 좀 찾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일단 여기 위에 있는 필터 부분 여기다가 UV라는 거 찍으시고, UV 중에서도 명령어가 기본 많은데 맨 밑에 있는 그냥 일반 단일 스케치 UV라는 항목 요거 선택해서 F2로, 뭐 단축키야 여러분들 손에 익으면은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만 먼저 F2로 좀 지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표시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눌러야지 반드시 할당이 되니까 요걸 먼저 좀 작업을 해 두시고, 다 됐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으로 일단은 준비 이제 단축키를 총 3개를 좀 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 할게 요 책상 그룹 안에서 일단 면을 좀 하나를 찍어 두세요. 면을 하나 선택을 해 두시고 다시 단축키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반전이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뭐 이렇게 세팅이 안 돼. 면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면 반전. 자, 요거는 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면을 선택해야만 뜨는 항목이에요. 면을 선택해야만 뜨는 항목이니까 요거 선택해서 얘는 단축키를 F3로 잡아 놓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잡을 건데, 할당이 됐으면 하나만 더 잡을 건데, 그 다음으로 할당하는 게 투시. 여기서 카메라에 있는 그냥 기본 투시 요거를 F4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투시는 뭐냐면 퍼스, 우리 그 소실점 잡히는 거를 이제 없애는 방법인데, 그래갖고 F4를 누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퍼스가 없어지면서 이제 붙게 되는 거고, 수화키예요.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렇게 작동이 되니까 알아두시고, F3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수제 텍스처 매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초 매핑할 때는, 일반 텍스처로 매핑할 때는 우리가 전혀 신경을 안 쓰던 부분인데, 스케치업에서는 요 흰 면이, 우리가 보통 흰 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모델링 만들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 진한색 회색 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집힌 면이라고 보통 불러요. 요게 이제 뒤집힌 면. 지금 설명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뒤집힌 면, 그리고 흰색 면, 뭐 올바른 면이죠. 보통은 편의상 이제 흰색 면이라고 부르거나 뭐 올바른 면,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이제 별 3개짜리인데, 왜냐면은 매핑, 이거 뒤집힌 면 자체는 스케치업에선 정상적인 면은 아닙니다. 이 뒤집힌 면이. 뭐 우리가 그냥 일반 텍스처를 바를 때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데, 수제 텍스처 매핑할 때 우리가 크기라든지 각도라든지 원하는 형태로 그 매핑 그 텍스처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뒤집힌 면에서는 조정이 안 돼요. 올바른 면에서만 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집힌 면으로 만약에 제작이 돼 있는 데다가 매핑을 바르게 되면은 스케치 UV 툴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뒤집힌 면에선. 물론 이제 이따가 예외 상황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덜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올바른 면으로 항상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 스케치 UV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델링을 만들다 보면 근데 이 회색면이 수시로 나오잖아요. 요 수시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단축키를 면 반전,
면을 뒤집는 걸 F3로 잡아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뒤집힌 면이 있을 때마다 F3로 눌러갖고 흰색 면으로 항상 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알아두시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스케치 UV를 작동을 시켜서 텍스처 크기를 조정을 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면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이 뒤집혔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뒤집혔으면은 올바른 면으로 면 반전을 한 뒤에 면 반전하고 UV2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단축키도 지금 잡아놨어요. 텍스처도 그렸고 단축키도 잡아놨어요. 이제 사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먼저 트리플 클릭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재질 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색상 아무거나 찍으세요. 그냥 색상 정보를 아무거나 찍어서 전체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일단 지금부터 이제 작동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편집 들어가셔서, 편집 오른쪽에 있는 요 편집 탭 들어가셔서 여기 파일 열기 표시 누르시고, 우리 방금 전에 내보냈었던 텍스처에서 파일 정리를 좀 할걸, 죄송합니다. 전 그냥 아무거나 쓸게요. 제 거 있는 거. 방금 내보냈었던 나무 텍스처를 선택을 해서 뽑아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발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발리게 되는데, 일단 차이점부터 좀 보죠. 이 보시면은 명확하죠. 지금 왼쪽에 있는 책상과 오른쪽에 있는 책상 둘 중에 어느 거를 쓰는 게 만화에 제일 어울릴까라고 생각하면 명확한 겁니다. 이게 이제 수제 텍스처의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수제 텍스처를 쓰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조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건 알겠어요. 이미지를 보면은 다른 건 알겠는데 왜 다를까 과연. 뭐 이것도 크기를 만약에 좀 색깔을 좀 비슷하게 해볼까요? 확연하게 좀 이제 차이를 좀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보게 되면 명확한 거죠. 뭐 텍스처의 질감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질감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뭐 이걸 왼쪽에 있는 일반 텍스처를 다른 텍스처로 발랐으면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차이점은 뭐냐면은, 수제 텍스처를 이제 써야 되는 이유와도 직결이 되는 건데,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텍스처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수제 텍스처라고 느끼는 이유, 아니 수제 텍스처를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수제라는 단어를 일단은 봐야 되겠죠. 수제,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손으로 직접 그렸다 이런 용어로 이제 당연히 쓰는 거지만은, 수제로 느껴지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손이 많이 갔다 내지는 뭐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인데, 이 왼쪽 일반 텍스처 보면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사람들이 이 왼쪽에 있는 이 텍스처를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할까, 시야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텍스처가 발려져 있는 이 포인트를 보면은 면, 그리고 여기 있는 선, 그리고 다시 면,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보통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3단계로.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같은 텍스처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텍스처입니다. 한 칸짜리 텍스처를 만들어서 붙인 것 뿐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왜 우리는 수제 텍스처에 스트로크 라인을 쓰는가.
요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요 부분을. 오른쪽을 보면은 면이 있는데 이 스트로크 라인 때문에 선, 다시 선, 그리고 면.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정성이 들어가 있고 손이 많이 갔다라는 텍스처 느낌을 주는 거죠. 이래서 이제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3단계로 인식이 되느냐, 5단계로 인식이 되느냐, 면선, 면의 수순으로 쫓아가느냐, 면, 선, 면, 요렇게 인식이 되느냐, 요게 수제 텍스처에서 스트로크를 쓰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스트로크 라인을 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 자, 다음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은 모양이 너무 제각각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조작하는 방법을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제 맞춤으로 이제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까 단축키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바로 일단 면을 누르고, 자, UV 툴, 아까 우리가 설치한 게 이제 수제 텍스처 매핑에서 쓰는 UV 툴이었는데 F2로 잡아놨잖아요. 자, F2를 누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면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라나 맵, 스피어리컬 맵, 실린더리컬 맵, 박스 맵, 튜브 맵 뭐 쭈르륵 있는데, 오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아, 이거 꺼지네. 이거는 그냥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F2 누르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우리 오늘 다루는 거는 요 뭐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항목인데 나머지는 좀 차차 배우기로 할 거고, 당장 지금 할 거는 이런 사각형 형태의 구조물들,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 네모 형태의 그런 책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라나 맵이 있고 박스 맵이 있어요. 플라나 맵, 박스 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 두 개만 다룰 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에 다루는 건 요 박스 맵.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쓰는 방법을 먼저 좀 배워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수제 텍스처 바르는 게 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박스 맵을 누르시면 요런 식으로 붙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하는 방법으로 이제 속도를 이제 손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1번 면 선택, 2번 F2 UV 툴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 이 상태. 활성화 되는 겁니다. 활성화 시키고 3번 오른쪽 클릭, 4번 오른쪽 클릭하면 아까 플라나 맵, 박스 맵 이렇게 나오는 UV 툴의 세부 옵션들이 나왔죠. 세부 옵션 중에서 박스 맵 클릭 하면은 요 상태로 붙는 거거든요. 요 순서에 입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면 선택하고 F2 누르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박스 맵 클릭, 요런 식으로 해갖고 요 순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이제 빨리 쓰는, 우리 왜 게임에서 이제 단축키 이제 빨리 많이 다뤄야지 우리가 게임 이제 고수가 되는 것처럼 요거를 갖다가 손에다가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페인트통 속도, 페인트통으로 찍는 속도, 속도에 준하는 키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빨라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스페이스바로 이거를 이제 모든 면 눌러가면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바로 면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스페이스바로 면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요거를 모든 면을 다 눌러가면서 리듬을 이제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한번 스페이스바 면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스페이스바 면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스페이스바 면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스페이스바 몇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스페이스바 몇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 요런 식으로 요거를 손에다가 무조건 붙이세요. 습관이 들게끔.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쭈르륵 붙여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그죠? 이제 모든 다리에도 다 이렇게 이쁘게 스트로크 라인이 이제 뜨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박스맵 다루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박스맵 다루는 방법. 이 박스맵은 이제 기능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시면은 이 지금 가상의 박스 공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가상의 공간, 그룹이니까 우리가 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이런 전사 텍스처를 갖다가 그냥 박스 형태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라고서 가상의 박스에다가 전사 매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각각의 영역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여기다 그냥 철컥철컥 이렇게 그냥 붙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은 뭐냐면은 차이점이, 우리가 분명히 아까 스트로크 라인을 4방향으로 다 치웠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방향밖에 없잖아요. 스트로크 라인이 이렇게 이제 3방향으로밖에 작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이제 적은 부분에서는 이제 2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경우도 있고 4방향으로는 안 돼요. 왜냐면 입체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갖고 이게 이제 박스맵의 단점이에요. 그나마의 단점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냥 밑색 붓기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클립 스튜디오에서 그냥 명암 안 들어가 있고 정교하지 않은 색깔로 그냥 툭툭툭툭 찍어 바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UV 툴에서는 이게 이제 박스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텍스처를 좀 빨리 바르고 싶으면은 그냥 트리플 클릭해서 자기 원하는 텍스처 아무거나 만들어서 선택한 다음에 그냥 F2 우클릭 박스맵, F2 우클릭 박스맵, F2 우클릭 박스맵, 요런 식으로 툭툭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 스트로크 라인은 4개 다 있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붙기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로크 라인의 기능 자체가 흰선 띄기를 통해 갖고 조금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라인만 얼추 나오게 되면은 4개에 들어갔든 2개에 들어갔든 3개에 들어갔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선이 들어갔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맵 같은 거는 이제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쳐가면서 이제 수제 텍스처를 매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좀 임의대로 손에다가 많이 붙이셔야 돼요. 자, 이래갖고 이게 이제 박스맵이었고, 자, 다음은 정교하게, 그러면 내가 이걸 조금 더 정교하게 붙이고 싶다, 그럴 때 뭐 시간도 좀 남기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붙이고 싶을 때죠. 지금 설명상으로는 깔끔하게 붙이고 싶다라고, 시간이 남으니까 깔끔하게 붙이고 싶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정작 우리 중요한 이 지금부터 쓸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다음 주 수업 시간 때 아마 하겠지만은, 가령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림으로 가령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제작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수제 텍스처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이 문양을 놓고 싶은데, 얘를 만약에 박스맵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요렇게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건 조금 더 정교하게 붙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래갖고 요럴 때 쓰는 방법을 하나를 더 알아두셔야 돼요. 정교하게, 내가 만든 텍스처를 더 정교하게 넣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F2 하면 우클릭하면 나오는 것 중에 지금 박스맵을 했었고, 위에 있는 플라나맵 뷰라는 게 있고, 뷰의 세트가 3개 있잖아요. 얘네는 뭐냐면은 화각대로 찍히는 거예요. 이미지가 화각대로. 그리고 오늘 다룰 거는 일단 플라나맵 뷰인데, 요거는 평면 화각대로만 붙는 애예요. 자, 얘를 한번 써볼 건데, 가령 화각으로 붙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각도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플라나맵으로 하면은 요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전사가 되는 거죠. 보이는 대로.
자, 그래갖고 요거 쓰는 방법도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지금 UV 툴은 F2로 단축키를 잡은 걸로 이제 시험을 해봤고, 우리가 단축키 2개를 더 잡았었어요. 아까 F3가 뭐였냐면은 면 반전이었고, F4가 투시 온오프 기능이었는데, F3는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지금은 F4 요 투시를 어떻게 쓰느냐. 플라나 맵이 평면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굉장히 플라나 맵이 평면에 이미지를 정교하게 딱 맞춰서 붙일 때 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플라나 웹은 보이는 화각대로 오기 때문에 얘가 퍼스가 있으면은 좀 이상하게 붙어요. 내가 아무리 정면으로 이쁘게 좀 이렇게 눈대중으로 잡는다고 그래도 플라나 맵으로 잡으면 어딘가 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육안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F4가 투시 없애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F4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투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투시가 없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위에 있는 집 모양 중에서 이게 지금 정면에다가 한번 붙여볼 건데, 위에 있는 집 모양에서 맨 위를 누르시면은 투시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르는 평면도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F4를 누르고 투시를 꺼준 다음에 F2 이제 다 됐으면 F2 우클릭 플라나 맵을 누르면은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각도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지금 옆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만든 거는 이미지가 이런 직사각형 이미지였잖아요. 512KB 그 픽셀에. 그거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잘 안 맞아서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은 일단은 가로를 늘린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일반 드로잉이 들어가 있는 텍스처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로로 길면 조금 이상하기는 한 거니까 이 정도로 인식을 해두시고, 다 됐으면 다시 F4로 들어오시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뭐 책상에다가 굳이 정교하게 딱 붙인다라기보다는 뭐 극장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어디 액자 포스터라든지 이미지가 정교하게 딱 붙어야 되는 거, 그런 데다가 이제 쓰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자, 그래갖고 이렇게 플라나 맵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을 알아봤고, 자, 아까 다뤘었던 단축키 중에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F3 면 반전 기능인데, 얘는 왜 잡아놨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뒤집힌 면에서는 텍스처가 안 들어가요. 텍스처가 안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F3로 여기만 이렇게 좀 뒤집어 놓고 전체 트리플 클릭해서 텍스처를 그냥 한 장 발라볼게요. 제가 이렇게 발라놨고, 모든 텍스처에다가 제가 만약에 그림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다고 치죠. 이 상태에서 빨리 하려면 박스맵이라고 그랬죠. 손쉽게 하려면은 스페이스바로 면 누르고 F2 우클릭 박스맵을 전체에다가 다 먹여볼게요. 다 먹이면은 나머지는 박스맵이 다 들어갔는데 얘는 박스맵이 안 먹어요. 면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회색면이 아니고 F3 눌러서 뒤집힌 면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바르고 난 다음에 F2 우클릭 박스맵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힌 면을 항상 올바른 면으로 뒤집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에 있습니다. 수시로 바꿔줘야 돼요. 회색면에선 절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UV가 안 먹힐 땐
가장 먼저 올바른 면인지 뒤집힌 면인지 체크 하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박스맵하고 플라나맵 이렇게 이제 좀 작동시키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 수제 텍스처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명확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눈에서 이제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확인이 되실 거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 이 두 책상 두 개가 있는데 얘네 지금 같은 텍스처잖아요. 얘네 지금 같은 텍스처인데 요거까지 좀 설명을 해줘. 자, 일단은 전체를 단색으로 일단 발랐습니다. 얘. 자, 오른쪽 것도 같은 색으로 발라줄게요. 이 색깔 찍으면 되니까 이 색깔 찍어서 같은 색으로 발라줄게요.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아까 수제 텍스처 매핑할 때 제가 여기서 색상을 이제 방법을 좀 떠올려 보세요. 했던 그 순서를 제가 여기서 색상을 찍고 1번 색상 찍고 그 다음에 2번에 편집으로 들어가서 편집 탭으로 들어가서 3번 이미지 교체를 눌렀고 4번 수제 텍스처를 불러드렸죠. 그리고 뭐 이후에는 뭐 이제 UV 툴로 뭐 박스맵을 하든 뭘 하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 과정까지를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를.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얘를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지금 주황색이잖아요. 로딩 돼 있는 게. 편집해서 제가 이거를 수제 텍스처로 이미지를 교체를 할 거예요. 나무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수제 텍스처로 교체를 해놓으면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미지를 교체를 했으니까. 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박스맵 같은 걸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박스맵 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얘를 선택을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책상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그룹 밖에 있는데 현재 잘 안 보이는데 그룹 밖을 빠져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텍스처가 먹힌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정된 색깔로 지정색으로 아까 순서 다시 한번 떠올리세요. 1번 지정색을 눌렀고 2번 편집 탭으로 들어갔잖아요. 3번 이미지를 교체했고 수제 텍스처로 4번 이제 뭐 UV2를 이제 활성화 시켰는데 지정색이 있잖아요. 지정색을 우리가 이미지를 교체를 한 겁니다. 텍스처를 뭐 별도로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빨간색을 고른 그 색깔을 수제 텍스처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지를 교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지 교체 방식이라서 색깔 같은 색깔을 쓴 애는 같은 지정색이죠. 그러니까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같은 지정색 계열은 수제 텍스처가 똑같이 먹습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미지 교체 방식이기 때문에 같은 지정색 계열인 애들은 수제 텍스처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크기는 안 바뀌겠죠. 이 세부 조정이 아니었으니까. 얘도 지금 둘 다 빨간색 계열로 칠한 애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색깔을 만약에 이게 책상이 두 개가 다른 책상이야. 만약에 재질만 똑같고 얘는 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그래갖고 얘를 여기서 이제 색깔도 바꿀 수 있거든요. 색상 휠에서 이렇게 내가 보라색 책상으로 바꾸고 싶어. 오른쪽에 어떻게 돼 있을까? 얘도 바뀐단 말이에요. 왜? 같은 베이스의 지정색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텍스처에 색깔만 다른 애로 지정을 하고 싶으면은 다른 애는 이 지정색을 갖다 다른 애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텍스처를 썼더라도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만약에
이 색깔이 아니고 지정색을 만약에 다른 걸 썼어. 그리고 텍스처는 똑같은 걸로 적용을 한다. 자, 둘 다 외형으로는 똑같아요. 외형으로는 똑같은데 하나 책상을 바꿔서 내가 뭐 선택 툴, 스포이드 툴로 얘를 찍은 다음에 색깔을 얘를 만약에 내가 뭐 녹색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지정색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결과치는 다른 겁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차이도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을 다뤄봤었고, 자, 그래서 수제 텍스처 이제 매핑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제 텍스처가, 뭐, 그러면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뭐 별다를 거 없지 않냐. 뭐 일단 이쁜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 매번 만들 때마다 뭐 맨날 다른 거를 뭐 맨날 제작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처는 둘 다 똑같은 텍스처에 색깔만 바꾼 애들이에요. 같은 텍스처에 색깔만 바꾼 애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를 박스맵, 얘도 박스맵 이렇게 놓으면은 이 다른 가구처럼 인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색상이 바뀌니까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갈색 대 녹색이라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얘를 만약에 유사 갈색 같은 걸로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책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만들어놔야 되는 텍스트의 종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사람마다 만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안 느껴도 되고, 만들어놔야 되는 패턴이 딱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제 거를 이제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 제 나무 텍스처 이 보시면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냥 이제 텍스처의 종류만 다른 것 뿐이고, 만들어놔야 되는 종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타입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익숙한 패턴 타입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는 직사각형 타입, 그리고 요런 애들. 아까 우리 책상 옆부분 칠할 때 이미지가 늘어나져 갖고 안 이뻐졌잖아요. 두 번째가 이런 바 타입.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동그라미들. 동그라미 종류. 나무 하나 질감으로 요렇게 세 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현대물, 그러니까 곡면에도 얼추 쓸 수 있고요. 곡면에도 얼추 쓸 수 있고, 일반적인 모델링에서는 요 세 개로 다 커버됩니다. 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 세 개 정도 갖고 다른 데 다 바를 수 있어요. 색깔만 바꾸면은 거기서 이제 곱하기로 이제 나가는 거겠죠. 경우의 수가. 요 세 개면은 얼추 다 바릅니다. 얼추. 그러니까 요 세 개 반드시 뭐 나무, 돌, 목재, 아니 철, 뭐 유리, 뭐 일반적인 거, 뭐 쭈루룩 요렇게 패턴마다 다 이렇게 세 쌍씩 만들어 두시면은 어지간한데 다 바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것도 보면은 이거 이제 나무 텍스처 종류 보시면 이 돌 종류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모양만 다르고. 그리고 뭐 노멀 아무데나 바를 수 있는 타입들, 아니면 분류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애들. 그리고 금속 계열로 동그라미 가로로 긴 애들, 직사각형 타입들. 얘네만 만들어 놓으면 색깔만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드로잉, 이거는 손그림이 필요한 애들. 이 수제로 그리는 거 우리 다음에 한번 해보겠지만 요런 식으로
요 세 종류만 만들어오면 어지간한데 다 커버한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 조금 부족하게 다뤘었던 수제 텍스처 매핑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종류를 좀 다뤄봤어요. 자, 영상을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중간고사를 좀 대비를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